오늘부터 이제 실기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커말 함수 사전하고 계산 문제,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 얇은 책자를 가지고 봅니다. 8페이지에 보면 1번. 데이트라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데이트 함수 옆에 보시면 하얀색 글자로 2012년 3회, 2005년도 4회, 2003년도 4회 3번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정기 시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설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트라는 함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수식이 나와 있다는, 수식이.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도 데이트 함수는 날짜처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써 있잖아요. 메모장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데이트 여기에 년, 월, 일 이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번호. 예를 들어서 701225-1 뭐뭐뭐뭐뭐 이렇게 이제 주민번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A의 네 번째 셀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의 연도가 7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이고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 데이트 함수에다가 꾸겨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 날짜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70년은 뭐예요? 왼쪽에 두 자리니까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고, 12월이나 25일은 중간에 껴있으니까 미들 함수를 써야 되죠. MID 함수를 써서. 근데 앞에 있는 70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2070년이에요? 1970년이에요? 사실은 70년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1970년이 들어가지만 앞에 이제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는 데이트 함수를 써서 레프트 가로 열고 A의 네 번째 셀에 두 개를 잘라라 이런 거죠. 그러면 7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MID A의 네 번째 셀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라 이런 거고, MID A 네 번째 셀에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라 이렇게 되면은 앞에 70, 12, 25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1970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19라는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할 건지 아니면 1900이라는 숫자를 더할 건지, 그렇죠? 더할 건지 이렇게. 그러니까 1900을 더할 건지 19라는 글자 앞에다 붙일 건지 이런 건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앰퍼샌드를 많이 쓰니까 19라는 글자를 결합하는 거로 처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 함수 나오면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데이트 함수에서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8페이지 보시면 그 수식에서 뭐 C의 세 번째 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미들 함수만 써라 그러니까는 첫 번째에서 두 개 이렇게 썼네. 이거를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레프트 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MID 함수를 써서 첫 번째에서 두 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들 함수만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미들 함수 하나, 둘 똑같은 거 세 번 썼으니까 데이트 함수하고 미들 함수하고 두 가지만 썼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푸른 거는 데이트, 레프트, 미들이니까 함수가 세 번 나오거든요. 세 번까지는 나와요. 시험 문제. 예.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 문제로 시험에는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오른쪽에 데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데이는 뭐냐면 날짜 중에서 오늘이 며칠이냐라는 거죠. 오늘이 며칠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라는 함수는 2006년 2회 시험 때 한 번 나온 거로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3번에 보면 데이스 360 나와 있어요. 데이스 360. 데이스 360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는 데이스 360 쓰고 여기다 날짜 1하고 날짜 2를 쓰고
옵션을 쓰는데 옵션 날짜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날짜예요. 옵션 2, 날짜 2는 큰 날짜예요. 근데 옵션은 생략 가능합니다. 옵션은 생략 가능한데 옵션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미국식을 쓰니까 뒤에 옵션을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빌려간 날짜가 있고 반납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일이 있고 태어난 날짜가 있고 오늘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날짜를 뒤에 쓰고 작은 날짜를 앞에 쓰는 거예요. 함수에서 날짜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작은 날짜가 앞에 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서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책 빌려가서 반납하는 거 있으면 빌려간 날짜하고 반납한 날짜가 있으면 빌려가야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납한 날짜가 크죠. 그러니까 빌려간 날짜를 앞에 쓰고 반납한 날짜를 나중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날짜 함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360, 즉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가정을 해서 급여 계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데이스 360을 쓰는 이유는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 이거를 빌려간 날짜, 반납한 날짜를 쓸 때는 데이스 360을 쓰는 게 아니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월달에 반납한 2월달 2월 28일날 반납하고 3월 1일날 2월 28일날 빌려가서 3월 1일날 반납하면 이 사람은 날짜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뭐 4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회계, 급여 계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만만한 함수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함수들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데이스 360은 뭐 날짜에서 날짜를 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네 번째 보시면 이어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어 함수. 이어 함수는 날짜 중에서 지금 몇 년도냐 하는 거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는 이어 투데이 빼기 이어 생년월일 이렇게 해주면 투데이는 오늘 날짜잖아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뺐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빼기 이어의 자기 생년월일 집어넣으면 이 사람 70년이다. 그럼 1970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015에서 1970을 빼면은 뭐 날짜가 나오겠죠. 며칠이 몇 년이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이 몇 살이다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생년월일을 예를 들어서 풀어본다면은 1970년 12월 25일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2015에서 빼기를 1970을 빼는 거니까 45인가요? 네, 이렇게 45살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위크데이. 위크데이는 나와 있는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크데이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짜고 옵션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고 옵션. 예를 들어서 투데이. 그러니까 투데이라는 걸 써볼게요. 오늘 날짜죠.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 옵션. 옵션이 있는데 옵션은 1, 2, 3이 있어요. 옵션이 1, 2, 3이 있는데 옵션을 먼저 2를 한번 써보고 2를 쓰고 3을 쓰는데 3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내요. 왜냐면 옵션 3을 쓰면 결과가 0부터 나와요. 0,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투데이에서는 요거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2를 쓰면은 일요일이 1이 되고요. 월요일이 2가 되고, 그래서 토요일이 7이 되는 거고, 옵션 2를 쓰면 월요일이 1이 되고요. 화요일이 2가 되고요. 그래서 일요일이 7이 되게끔 하는 거죠. 옵션 3은 월요일이 0이에요. 0. 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크데이 옵션을 3을 쓰게 되면 결과가 0으로 나와버리니까는 0번째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기가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다 젖어버렸네. 자, 그래서 옵션 3을 쓰는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옵션 1이나 옵션 2를 많이 쓰는데 결과가 1, 2, 3, 4, 5, 6, 7 하고 나오는데 일요일이 1이니까 1. 일요일이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월요일이 1이다 하는 건 2가 되는 거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거는 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투데이는 거기 나와 있네요. 그 기출문제 따라잡기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 이 판매일이 무슨 요일이냐 하는 거를 따지는 거죠. 당신의 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거죠. 예. 그러면 요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쓰면 되죠. 는 아까 위크데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위크데이라고 쓰고 여기에 자기의 생일을 쓰겠죠. 생일을 쓰고 옵션을 1로 쓰든 2로 쓰든 상관은 없어요. 만약 1로 썼다 그러면 추수라고 쓰고 뒤에다가 1이라고 썼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건 일요일이 되는 거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책에 있어요.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 위크데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수는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위크데이라고 하는 결과의 값에 따라서 얘가 1이면 첫 번째 거를 가져가고 2면 두 번째 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자기 생일하고 실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생일하고 실제 생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무슨 요일날 태어났지? 간혹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엄마들은 기억을 하는데 아빠들은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거 갖고 찾아봐요. 와, 애가 무슨 요일날 태어났구나. 목요일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큰애는 월요일, 작은애는 목요일. 뭐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따져보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만년 달력 같은 거 있으니까 달력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용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어요. today라는 함수는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는 거죠. today.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 보면 today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컴퓨터상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를 보여주는 함수가 today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는 컴퓨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날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내가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날짜를 바꾸면은
날짜를 내가 바꿨어. 5월달로 5월 1일로 바꿨어. 그러면 5월 1일이 현재 날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날짜가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의 날짜는요, 어떻게 기억이 되는 거냐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우리 시험에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겠지만은, 메인보드, 우리 컴퓨터에 메인보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그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 배터리가 날짜와 시간을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 메인보드 안에 전자시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날짜, 우리 시계, 달력하고 시간을 확인해주는 그런 클락 기능이 들어있는데, 컴퓨터에 전원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코드를 분리시키면 배터리가 없으니까는, 건전지가 없으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만한 건전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전지가 5년간 지속을 해요. 보통 전자시계 건전지처럼. 근데 이렇게 컴퓨터를 꽂아 놓잖아요. 전기를 꽂아 놓고 시스템 종료를 하면은 전원이 차단된 게 아니라 전기는 들어와요. 컴퓨터 본체 안으로. 그때는 이제 건전지가 아니라 전기로 작동을 하는 거고, 이제 멀티탭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차단되니까 그때는 건전지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안에다가 날짜와 시간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건전지가 방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날짜와 시간을 기억을 못하니까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려면 컴퓨터를 구매하고 꽤 오랜 시간을 사용을 해야 건전지가 방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건전지를 가지고 이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 주는 건데, 이 날짜와 시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날짜와 절대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간은 정확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옛날 컴퓨터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시간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선을 빼버리면은요, 날짜와 특히 시간이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계 중에 성능 안 좋은 시계는 막 몇 분씩 차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동기화 되게끔 인터넷으로 그런 설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런 today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4페이지 7번에 타임. 그 타임은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today는 오늘이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보여주는 거고, 데이트는 뭐 하는 거죠? 아까 여기 데이트 있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넣어주는 거죠. 타임은 뭐냐면은 는 타임이라고 쓰고 여기에 시, 분, 초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는 타임 가로 열고 23, 62, 77.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23시 62분 77초인데 23시 63초 63분 17초 이렇게 되고, 이거는 24시 03분 17초 24시니까 00시 03분 17초 이렇게 들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면은 뭐라 그래요? 컴퓨터는 글자로 인식하거든. 이런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근데 타임 안에다 써버리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진법에 의해서, 시분초에서 말하는 시간은 24진법이고 분초는 60진법을 쓰잖아요. 자동으로 진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시스템에 의해서. 옆에 있는 8번의 hour는 그런 시간 중에 몇 시만 추출하는 거고, 뭐 minute 이런 거
세컨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몇 분, 몇 초 이런 것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months라는 게 나왔잖아요. months. 이건 아까 이어처럼 연도를 환산을, 연도를 빼주고, months, 월을 빼주고, 다음에 뭐, day라는 것 있죠. day. 며칠인지 빼주고 이런 거.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now라고 되어 있는데, now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기해요. 날짜와 시간을. 그러니까 today는 날짜를 보여주고 시간, 현재 시간만 보여주는 함수는 없어요. 컴퓨터 상에 있는 시간을 보여주는 함수는 없고요.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를 보여주는 거는 today고, 컴퓨터 상에 날짜와 시간을 같이 보여주는 건 now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eDate라는 게 있어요. eDate. eDate라는 함수는 우리 관련도 문제 풀 때 한번 나왔었어요. eODate 밑에 있는 eOmonths하고 eDate하고 두 개 나왔는데, eDate는 특정 날짜로부터 개월 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특정 날짜를 정해주고 뒤에다가 컴마 다음에 3 그러면 3개월 후, 마이너스 3 그러면 3개월 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13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예문을 적어 볼게요. 는 eDate 여기가 날짜가 2015년 6월 16일인데 여기다 컴마 3 이렇게 쓰면은 이건 뭐가 된다? 2015년 9월 16일 되는 거죠. 3개월 후니까. 그런데 날짜로 나오지 않고 뭐로 나왔어요? 1년 번호 숫자로 나왔죠? 예. 1년 번호 숫자로 나오면 그 숫자를 다시 날짜로 환산하면 돼요. 거기에 뭐 41,779 이런 숫자는 날짜에 해당하는 1년 번호 숫자니까는 상관없고요. 이어먼스는 뭐예요? 이어먼스는 그 eDate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어먼스의 2015년 06월 16일이라고 콤마 3 쓰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2015년 09월 며칠이 된다? 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뭐예요? 6월 달이니까 30까지 있잖아요. eDate는 현재 날짜에 3개월을 더해라 빼라 이런 거잖아요. 몇 달을 넣어라 빼라 이런 거고, 이어먼스는 지정된 날짜에 개월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줬는데 그 6월 16일에 3개월을 추가했으니까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9월 달의 마지막 날짜를 보여요. 마지막 날. 그 마이너스 3으로 어떻게 되었어? 마이너스 3 그러면 6월, 5월, 4월, 3월이잖아. 마이너스 3을 쓰면은 이걸 마이너스 3으로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3월이죠. 3월. 6월 달에 3개월 전이니까 그럼 3월 달은 31일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필기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필기시험에는 나올 게 뭐가 있냐고, 이거를. 이대로 하시오. 이어먼스를 쓰시오. eDate를 쓰시오. 쓰면 되잖아.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저도 설명을 안 드렸거든. weekday는 설명드려도 workday는 또 설명을 안 드렸어. 다음 페이지 보세요. workday.
워크데이라고 해주고 시작 날짜를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 8월 20일 날 시작을 하래. 그런데 휴가일수가 C의 네 번째래. 4일이래. 책에 보니까 4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4일간. 그러니까 4일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휴가라고 돼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본래 워크데이는 일하는 날짜잖아요. 놀러 가는 날짜가 아니라 워크데이라고 쓰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2014년 04월 01일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컴마 4일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 4월 1일 날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2014년 4월 1일서부터 일을 해주세요. 4일간 일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2014년 4월 1일, 4월 2일, 4월 4일, 4월 3일, 4월 4일 이렇게 일을 하는 건지 날짜를 한번 볼게요. (2014년 4월달) 날짜를 한번 볼게요. 4월 1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날짜가 뭐예요? 4월 4일까지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날 5일 4월 6일 일요일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4월 7일날 4월 7일날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날짜잖아요. 그래서 답이 2014년 4월 7일이 된 거예요. 요게 2014년 4월 7일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4월 6일 5일과 6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었거든. 주 5일제 근무에 의해서. 그래서 빠지더라 이거지. 책에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4월 1일서부터 4월 7일까지 4월 4일간을 일을 했는데 화수목금 4일간 일하고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니까 4월 7일날 월요일날 출근을 하더라 이런 거죠. 예. 워크데이도 실기시험에 나오면 넌 워크데이 가로 열고 뭐 컴마 뭐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필기시험에는 워크데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아까 이어먼스 뭐 이데이트처럼. 자, 그 다음 16번은 이게 뭔 얘기예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다는데? 참 미치겠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2페이지 17번에 if 함수 나와있어요. if 함수. if 함수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나왔네요. 예.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근무 점수, 뭐 실적 점수, 연수 점수, 근태 점수 모두 70점 이상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보류,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가지야. 이런 거죠. 예, 국, 영, 수, 평균 모두 70점 이상이면 졸업, 아니면은 유보 라고 출력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는 if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은 졸업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유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졸업이 조건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모두 70점이니까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에서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수학 점수도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
평균 점수도 7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 AND가.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8번째 AND 함수도 시험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뭐 성년자라고 부르고 아니면 미성년자라고 부르시오. 이런 건 너무 쉽거든. 조건을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지. 여러 개. 예. 근데 AND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고 OR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가운데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22페이지 17번하고 18번 가운데 보면 문제가 똑같죠? 사원 승진 심사표에 보면 근태 점수, 실적 점수, 연수 점수에 대해서 뭐 승진 아니면 빈칸을 두시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건 AND가 들어간 거니까 두 개 똑같이 문제를 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그냥 그 정형적인 문제, 전형적. 예. 그 다음에 5화는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중에 적어도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졸업하시오. 그러면 나머지 다 빵점 맞고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졸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5화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5화 기능을 쓰는 것보다는 AND 조건을 쓰는 게, 우리 커말 시험, 필기 시험은 어떤 조건을 쓰나요? 우리 커말 있잖아요. 커말 2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그 컴퓨터 일반이 60점 이상, 그 다음에 스프레스 일반이 60점 이상, 정정 40점 이상, 스프레스 일반이 40점 이상, 그 다음에 평균이 60점 이상이에요. 이래 합격이에요, 필기. 그러니까는 컴퓨터 일반을 39점 맞고 스프레드 엑셀 일반을 100점 맞았다. 그럼 평균이 60점이 넘잖아요. 불합격. 이걸 과목과락 제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과목과락 제도. 과목과락 제도가 있는 시험이 우리 커말, 그 다음에 그 워드 프로세스, 그 비서, 상공회의소 시험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기사시험하고 또 산업기사시험하고, 기능사는 안 해요. 조리기능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보처리 기능사는 과목과락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과목을 봤는데 과목에 분류를 안 해요. 그래서 합쳐서 무조건 평균이 몇 점, 60점 이상이에요. 무조건 필기는 60점 이상인데,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5과목을 봤는데 하나는 39점 맞고 나머지 다 100점 다 맞았단 말이에요. 평균이 80이 돼도 불합격 이거란 말이에요. 40점은 다 넘겨야 돼. 40점은 다 넘겨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예요? 는 if, and, 컴퓨터 일반이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합격, 필기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능사 시험은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그것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20번 논리함수 20번에 나트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나트도 지금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트는 뭐냐면 반대지, 반대. 거꾸로.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나트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나트를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거에 반대라면 이런 거지. 반대라면.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남자는 남탕을 가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아니면 남탕을 가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아니면 여탕을 가시오, 여자가 아니면 남탕을 가시오. 남자는 남탕, 여자는 여탕인데 남자가 아니면 여자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뭘까요? not 예를 들어서 크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not 크다. 크다의 반대말은 안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소관계는 같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다를 수 있잖아요. 작을 수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라 안 크다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같다의 반대말은 다르다니까 그때는 not라고 쓰고 같다의 반대말 이거는 뭐다? 다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작다의 반대말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26페이지 21번에 if에라. if에라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실기시험에 지금은 2번밖에 안 나온 거 3번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20명 우리 실기시험에는 데이터가 주로 한 8개 정도 7, 8개 정도 나와요. 그렇죠. 지금 책자에 보시면은 지금 뭐 학교명이 그 대한고, 망원고 해가지고 한 8줄, 9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20명이 대회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이면 대상이라고 쓰고 2등이면 금상이라고 하고 3등이면 은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참가상이라고 하자 이거지. 참가상이라고 하자 이거야. 이렇게 처리하자 이거지 만약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7명이 출전했다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는 추수 여기 랭크 함수를 해요. 네, 랭크 함수를 처리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참가상 5등이면 참가상 6등이면 참가상 7등이면 참가상 이거잖아요. 7명이 출전했으니까 1등, 2등, 3등 나머지는 이제 4등, 5등, 6등, 7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가 7명이 아니라 100명이 출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명. 그러면 참가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100명 거 완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만약에 1000명이 대회를 출전했다. 그러면 추수함수에다가 1000개를 나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if에라 라고 쓰고 똑같아요. 요거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써요. 여기까지. 여기는 그대로 써요. 만약에 석차를 구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은상, 3등이면 은상이고 대상, 금상, 은상을 받았는데 4등서부터는 어떻게 돼? 4등서부터 100등까지는 어떻게 돼? 에러가 나죠?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거든. 랭크 함수에서 추수를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여기 추수를 빼먹었네. 이렇게 되면은 이 랭크 함수에 의해서 추수에 의한 1등, 2등, 3등까지는 처리했는데 4등서부터 100등까지는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류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if 에라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여기다가 참가상 쓰면 돼. 이러면 끝나.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이거를 조금 줄여서 볼게요. 자, 추수함수만 써가지고는 100명을 다 나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인원이 많을 때는 그냥 추수함수에서 1등, 2등, 3등만 처리해버리면 되고, 그럼 4등서부터 나머지 등수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if 에라의 함수에 의한 결과가 참가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1000명이 시험을 보든 10,000명이 시험 보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if로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if로만. if 랭크 석차가 1등이면 대상, 아니면 if 다시 석차가 2등이면, 그렇게 하면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명이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10등까지만 본선 진출을 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는 는 if 랭크 처리한 것이 11등보다 작다면, 11등보다 작은 거죠. 10등까지니까. 그렇죠? 아니면 10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본선 진출이라고 쓰고, 아니면 빈칸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때는 10등까지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if 함수 갖고 해결이 돼요. 근데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이렇게 줄라 그러면 이거니 저거니 어떤 거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if를 여러 번 써야 된단 말이에요. if를 여러 번 쓰는데 컴활 자격증 시험에서는 if를 꼭 2번까지만 쓰게끔 시험에 내요. if를 3번, 4번 쓰는 거는 시험에 안 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음이 한가를 매기려면 어떻게 돼요? 90점 이상이면 수, 아니면 다시 물어보기를 80점 이상이면 우, 아니면 또 70점 이상이면 미 하고 3번, 4번씩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낸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if 에라가 최근 시험 문제 보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관한도 문제에도. 이거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d-average 함수가 나와 있는데, d-average 함수는 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average, d-sum, 그 다음에 d-count, d-count A,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많이 쓰는 거는 뭐 d-get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d-get이라는 함수도 있고, d-product라는 함수도 있고, d-stdev, 뭐 d-var 뭐 등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개인가 있는데, 아, 이것도 있다. 여기 빠졌다. Dmax, Dminimum 11가지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종류가.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얘들은 안 나와. 얘들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 이거지. 왜냐면 표준 편차 분산 구하는 거, 표준 편차를 배웠어요. 뭐 표준 편차를 하던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분산 같은 거 이런 건 안 나오고, 제일 만만한 게 d-average예요. d-average는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뭐가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랑 라운드 계열 함수랑 반올림 구하는 거 있잖아요.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소수점 이하 자리를 없애라, 또는 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d-average를 많이 쓰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건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3번, 24번에 D 미니멈, D 맥시멈 똑같아요. 그 다음에 25번에 D 썸, D 카운트 A, 뭐 D 카운트. 그 다음에 28번에 보면은 이제 라운드 업, 라운드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29번 서미프. 서미프랑은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서미프랑 나누기 카운트 이프랑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게 뭐냐면은 에버레이지 if거든요. 에버레이지 if라는 거는 조건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조건부 평균을 구하기도 시험에 나이지만 조건부 합계를 조건부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버레이지 if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썸 if 나누기 카운트 if로 시험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if 이거 내기 좋죠. 그러면 뭐 라운드 계열 함수랑 또 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까요? 썸 if s는 뭘까요? 카운트 if s는 뭘까요? 에버레이지 if s가 있단 말이에요. 요 S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복수형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2개 이상. 우리 반 남학생이 몇 명이냐? 그럼 카운트 if로 갖고 쓰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은 몇 명이냐?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남학생이라는 조건과 축구를 좋아한다는 조건하고 두 가지를 넣어야 되니까 카운트 ifs 써야 되겠죠. 예. 그것도 이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S, 오른쪽에 보면 ABS가 나와 있는데, ABS는 이제 절대값이라 그래,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거는 우리 수학에서 배웠죠? 0보다 크면은 상관없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부호를 마이너스 취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수로 만드는 게 절대값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라 그러면 그냥 ABS 쓰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31번에 보면은 MOD 함수 나왔네. MOD. 나머지 구하는 거라 그랬죠. 어떤 수로 나눴는데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고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듈라 함수. 근데 시험에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는 MOD를 쓰는데 어떤 숫자 값을 주고 컴마 2를 줘요. 근데 여기다가 if를 한번 써볼게요. if. 여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대요. 그래서 그 MOD 나머지가 0이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래요. 그럼 뭐예요? 짝수죠. 0이 아니면 뭐예요? 나머지가 1이면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이면 홀수지 뭐. 짝수 홀수 구할 때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응용하면 뭐가 돼요? if MOD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를 7로 나눴어요.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래.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 이러면 7의 배수 아니면 빈칸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그러면 7의 배수잖아요. 예. 369 그러면 3의 배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369는 3의 배수를 따지는 건 아니죠. 뒷글자가 3, 앞글자가 3, 6, 9가 들어가는 걸 따지는 게 369 게임이고, 그런 거는 MOD 함수로 쓰면 안 되겠지. 예. 그런데 이제 뭐 4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MOD, 4. 4로 쓰면 4의 배수가 되는 거고, 6을 쓰면 6의 배수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문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떤 숫자를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라. 몫은 어떻게 구해요? 이건 나머지 구하는 거고, 몫은 어떻게 구합니까? 는 int 어떤 숫자 값을 주고 만약에 7을 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7로 나눈 몫이 되는 거죠. int를 취하면 예를 들어서 14가 있다. 14를 7로 나누면 2.0 딱 떨어지지만 13을 7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int는 뭐냐면은 나머지 숫자 이하를 잘 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으로 돌리는 거니까 숫자가 커지지 않고 아래 숫자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얼마니까 1로 딱 끊어지거든요. 1이 몫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2번 문제가 그 라운드 함수인데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 세 가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릿수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소수점 이하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33번에 int 함수 나왔어요. int 함수는 어떤 숫자를 소수점 이하를 제거할 때 정수로 변하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양수일 때는 소수점을 뺀다고 하지만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1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로 가는 거다. 마이너스 85.9 그러면 마이너스 86으로 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자 보시면은 숫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겠죠? 이쪽에 0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5다 이거야. 마이너스 3.5다 이거지. 마이너스 3.5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1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이쪽으로 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int는 플러스일 때도 마찬가지죠. 플러스일 때. 자,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쪽에 0이 있고 이쪽에 3이 있고 이쪽에 4가 있으니까 여기 3.5 같으면 어떻게 돼요? 3.5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커지는 거죠. 숫자상으로. 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작은 숫자로 간단 말이에요. 작은 숫자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3.5에 대한 int 값은 3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는 왼쪽으로 가고 음수도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숫자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34번의 sum 함수. sum 함수는 뭐 아주 기본적인 함수 중에 하나죠. 합계 구하는 거니까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35번의 트렁크는 무조건 소수점 이하를 잘 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3.5 같으면 3이 되고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를 몇 자리를 지정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7.5 그러면 7이 되고 마이너스 7.5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거든요. 소수점 이하 자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10의 자리에서 빼라 그러면 무조건 내림함수 라운드 다운처럼 잘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EXP 41페이지 36번에 보면 익스포넨션이라고 하는 지수값을 구하라. 2.718283 이렇게 들어가. 이거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아그들 울어요. 어른들도 짜증내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배운 지 오래됐고 대신에 엑셀에서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는 낯익은 것 뿐이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저도 까먹었어요. 어쩌라고 도대체 이거를. 밑에 있는 팩토리얼은 좀 들어봤잖아요 우리.
5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뭐 되는 거예요? 팩토리얼 는 FACT 가로 열고 5 그러면 5, 4, 3, 2, 1 곱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파이 원주율 3.14159를 그냥 입력하지 말고 는 파이라는 함수로 써야겠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3.14 이건데 3.14 대신에 pi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쓰면 그 원주율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39번에 란드 랜덤 함수인데요. 랜덤 함수도 시험에 내지는 않았어요. 라운드 다운은 아까 보셨던 라운드 계열의 함수고요. SQRT 41번에 SQRT는 제곱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필기시험에는 나왔었어요. SQRT 괄호 열고 7 그러면 3의 제곱은 9고 2의 제곱은 4니까 4와 9 사이에는 SQRT 7 그러면 2로 들어가겠지 뭐. 예. 근데 거기다 INT 취해줘 버리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7이 얼마냐? 이거를 시험에 내지는 않아. 루트 7을 내가 왜 외우냐고. 2점 얼마 되는 걸 뭐하러 외우냐고. 대신에 2와 3 사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INT를 딱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2로 딱 끝나버리잖아. 그렇지. 그 다음 중 값이 서로 다른 것 중 값이 다른 걸 고르시오. 뭐 루트 INT 루트 7 그러면 2가 되고 뭐 그 다음에 SQ 그 다음에 그 트렁크 뭐 2.4 그러면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파워는 거듭 제곱이에요. 2,3 쓰면 뭐예요? 파워 2,3 그 2의 3승. 수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수식에서는 는 2의 3승 2의 3승 2의 3 거듭이에요. 이건 뭐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거고 이걸 함수로 쓰려면 는 파워 2,3 이런 거예요. 이것도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2의 3승이라고 하는 요 거듭제곱 기호를 쓰는 거는 수식이고 연산자고 파워는 함수고 잠깐 쉬었다가 43번에 나와 있는 SUMIF S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MIF S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SUMIF S나 COUNTIF S나 AVERAGE S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형일 때 쓰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SUMIF S는 이렇게 써요. SUMIF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돼요. 그런데 SUMIF S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나열하더라 하는 거죠. 책에 보면은 SUMIF S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판매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직급이 1급인 사람들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부서별 직급에 대한 그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 SUMIF 같으면 예를 들어서 판매부에 근무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 판매부, 기획부, 무슨 부가 있는 부서가 범위가 되고 조건이 판매부가 되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이제 기본급의 블록을 잡아주면 되는데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먼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정해주는 거죠. 기본급의 범위를 먼저 정해주고 첫 번째 범위 조건이 뭐냐, 두 번째 범위 조건이 뭐냐, 세 번째 범위 조건이 뭐냐 하고 계속 나열해 나가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답은 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룩업하고 V룩업은요 46페이지 44번과 오른쪽에 있는 45번에 H룩업과 V룩업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H룩업하고 V룩업은 뭐 단골손님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H룩업은 그 참조 영역이 이제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거죠. 가로. 그 다음에 V룩업은 이건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버티칼이니까 버티칼. V룩업은 버티칼 룩업이라 그래서 참조 영역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상여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여금 지급. 그래서 직급의 직위에 따라서 상여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건데 아래 지금 직위별 지급 기준에 있는 참조 영역을 보니까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하는 직위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H룩업을 써야 돼요. H룩업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직위별 지급 기준이 그 직위가 위에서부터 사원서부터 밑으로 부장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V룩업을 쓰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는 H룩업을 쓰던 V룩업을 쓰던 간에 여기에 이런 게 나오죠. 값이 나오고 참조 영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번이 나오죠. 순번. 그리고 이제 옵션이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책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이거야. 사원이냐 부장이냐 과장이냐 이런 걸 찾는 거고 밑에 참조 영역이 나오잖아요. 참조 영역은 마우스로 블록 잡아서 F4번 키 누르는 거, F4번 키 달러가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룩업을 쓰던 V룩업을 쓰던 그래서 해당하는 직위에 따른 상여금을 가져올 거냐 수당을 가져올 거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위가 첫 번째고 상여금이 두 번째고 수당이 세 번째니까 이때 순번 인덱스 넘버가 뭐냐 하는 거죠. 가로 인덱스든 세로 인덱스든 간에 인덱스 번호가 뭐냐 이거지. 여기서는 지금 컴마 2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인 상여금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 옵션 값. 이 옵션이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어요. 네, 옵션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옵션이 0이면 뭐예요? 옵션이 0이라는 말은 반드시 일치하는 값 찾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옵션이 거꾸로 썼네. 옵션이 1인 경우는 뭐죠? 이거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이건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션 1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원이다, 부장이다, 과장이다 라고 하는 값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0을 써야 되고, 그렇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영업부인지 과장인지 어떤 항목을 찾는 거니까 홍길동을 찾는 건지 이거는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0을 써야 되고, 그러지 않고 할인율을 계산해봐라 이거죠. 할인율 몇 개를 사면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고 몇 개를 사면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는데 50개를 샀다 이거죠. 50개 100개를 샀다 2000개를 샀다 그러면 딱 2000개일 때는 얼마, 2999개를 얼마, 2100개일 때는 얼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판매 수량이 1, 그 다음에 뭐 40, 7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판매 수량이 50 그러면 40과 70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20 그러면 1과 40 사이에 있는 거고, 판매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죠? 판매량이 0이면 계산서에 쓰지 않잖아. 판매를 안 한 거니까. 한 개 이상은 주문해야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다 그런단 말이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그때는 옵션 2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는 꼭 나오는 거니까 H루법이든 V루법이든 간에 예. H든 V루법이든 간에 꼭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V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추수함수네요. 추수함수. 추수함수는 골라 잡아 하나지. 다음 나열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접수번호가 1이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문과, 접수번호가 첫 자리가 2면 뭐 이과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몇 번째 있는 값이 뭐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거. 그래서 그게 앞에 있는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레프트 하나를 자르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숫자가 코드라면 라이트 함수를 써서 오른쪽에 하나를 자르면 되고, 중간에 껴있는 코드를 찾아라 그러면 미들 함수를 써서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추수 함수랑 이런 레프트 라이트 미들 함수랑 껴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인덱스 함수 나왔어요. 인덱스 함수는 는 인덱스라고 쓰고 여기다 범위를 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건데, 행번호 열번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는 인덱스 값을 주고 뭐 5,3 쓰면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는 인덱스라고 쓰고 A의 첫 번째부터 K의 20번째 범위 중에서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 이걸 따져라 그러면 뭐죠? A, B, C 세 번째 칸이면 세 번째 줄이면 A, B, C 칸이면 C. 그럼 이건 C의 다섯 번째인가요? 맞죠? A의 첫 번째부터 K의 20번째인데 다섯 번째 줄이니까 다섯 번째 줄이고 세 번째 칸이니까 A, B, C잖아요. 그러니까 C의 다섯 번째가 이게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하는 거죠. 지금 4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는 인덱스 해가지고 수도권 택배 요금표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택배 요금표. 그래서 지금 그 출발 코드, 도착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중에 출발 코드는 서울의 01이고 도착 코드는 수원의 03이니까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해당하는 서울발 수원 도착 15,000원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01에 그 일자를 찾으려니까 서울 괄호 열고 01 다섯 번째 글자잖아. 그러니까 미들 함수 써서 5,1 썼고 도착 코드도 수원의 03이니까 다섯 번째 1,1 썼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그래서 뒤에 세 번째 셀이 되는 거죠. 뒤에 세 번째 셀이. 그래서 15,000원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도 시험에 뭐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48번째는 매치 함수 나와 있어요.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값을 찾는 건데요. 이게 시험에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59라는 숫자를 찾아라 하는 거죠. 59라는 숫자가 있어요? 59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59랑 제일 56하고 60. 그럼 59는 어디에 가까워요? 56에 가까워요? 60에 가까워요? 일단 59는 똑같은 숫자가 없죠? 근데 56보다는 크죠?
60보다는 작아요. 60으로는 못 올라가니까 56에 가깝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치 함수에서는요. 매치 함수에서는 어떤 값을 범위에 주고 여기도 이제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이 들어가는데 옵션을 2를 쓸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을 쓸 때가 있고 0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 범위의 값이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범위의 값이 반드시 내림차순 정렬이 돼야 돼요. 얘는 정렬과 무관하고요. 반드시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라는 거죠.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요. 56이 있고 60이 있고 70이 있고 80이 있고 90이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얼마냐면은 59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59라고 하는 숫자를 찾는데 하단에 보니까 순서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6보다는 커. 근데 60보다는 작아. 그럼 일로 못 간단 말이야. 사실은 59는 56보다는 60에 가깝죠. 근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찾아야 돼. 매치라는 거는 너 59 맞아? 아니. 너 59 맞아? 아니. 너 59 맞아? 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옵션 2를 쓰면은 56, 너 59랑 같으니? 그럼 아니. 나 너보다 작어. 알았어. 그럼 다음에 있겠네. 야, 너 59, 나 59인데 나랑 같으니? 아니. 근데 내가 너보다 커 인마. 너 올라갈 수 없어. 내가 너보다 크니까. 그래? 그럼 더 이상 못 찾았네. 그럼 첫 번 만에 해를 본 거야. 그래서 요거의 값이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80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80을 찾아라 그러면 너 80이니? 아니. 네가 더 큰데? 그래? 너 80이니? 아니. 내가 너보다 작아. 네가 크니까 더 가봐. 너 80이니? 아니야. 내가 너보다 작으니까 더 큰 걸 찾아봐. 너 80이니? 오케이, 나 80이야. 찾았네? 얘는 4번 만에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59를 찾을 때 너 59냐? 아니야. 내려가. 너 59야. 아니야. 내려가. 너 59냐?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보다 커 인마. 더 내려가봐. 너 59냐? 했더니 아유 아니에요. 내가 작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째가 되는 거죠. 이때는 옵션이 얼마야? 마이너스 1로 써야 될 때고. 그런데 이제 값이 흩어져 있어. 막 흩어져 있어. 옵션 0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59입니까? 아니. 59입니까? 아니. 59입니까? 아니. 59입니까? 아니. 59입니까? 아니. 못 찾았네요. 이거야. 그땐 못 찾은 거야. 옵션 0을 쓰면은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매치 옵션 1이나 마이너스를 쓰면 똑같은 걸 찾는 건 가능한데 못 찾으면 인접한 거 비슷한 걸 찾긴 해요. 근데 옵션 0을 쓰면은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돼. 못 찾으면 뭐야? 오류야. 예.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를 쓸 때는 오름차순, 마이너스를 쓰면 내림차순, 0일 때는 반드시 일치. 그래서 몇 번째 만에 매칭이 됐느냐 이거죠. 매치. 네, 그런 걸 찾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함수는 지금 매치 함수도
우리 커말 문제에서는 실기에서 안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필기에서는 이론적으로 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49번 50번에 보면은 컬럼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필기시험에는 나올 수가 있지만 실기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예. 로우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53번에 MID 함수 보세요. 미들 함수. 미들 함수는 중간에서 몇 글자를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몇 번째에서 몇 개를 잘라라 하는 거. 얘도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뭐 실기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거고요. 다음 54번과 55번에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런 거죠. 는 if MID 주민번호에서 8번째 한 글자를 잘랐어요. 그럼 성별 코드가 1, 2, 3, 4 나올 거 아닙니까? 얘가 1이냐 이거지. 1이냐. 그러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죠. 이거죠. 이거는 뭐다? 틀렸다. 이게 틀렸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인데 그러면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이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이 레프트, 라이트, 미들이라는 함수를 거치면 무조건 글자로 인식을 해요. 글자로 인식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가 1이냐 물어봐야지 그냥 숫자 1이냐 물어보면 절대로 안 돼요. 단 이거는 가능해요. 추수 MID 주민번호에 8,1 쓰고 나서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때 주민번호에 의해서 성별 코드가 1, 2, 3, 4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땐 글자잖아요, 글자. 그런데 액면가로 봐도 글자는 글자지만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라면 1, 두 번째라면 2, 세 번째라면 네 번째라면 하는 의미는 맞아요. 이때는 가능해요. 이때는 가능하다고. 그러나 if문으로 물어볼 때는 글자기 때문에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다. 이거를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도 마찬가지고 라이트 함수도 마찬가지고 MID 미들 함수도 마찬가지고 if문으로 물어볼 때는 꼭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따옴표 안에다가. 네. 그러니까는 지금 54페이지, 55페이지 좌우에 있는 가운데 문제를 보시면은 추수함수를 잘라서 왼쪽에 한 글자를 잘랐어요. 접수번호의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잘라서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원번호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1, 2, 3, 4처럼 보이기 때문에 추수함수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만약에 if문으로 물어봤단 말이야. if문으로. 그럴 때는 따옴표 안에다 1을 써주고 1이면 영어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56번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 그리고 어퍼, 오른쪽에 있는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로어라고 있단 말이에요. 로어.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 58번에 있는 트림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빈칸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는데, 자, 요거를 좀 줄여서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트림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트림.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죠. 양쪽에 있는 빈칸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 끝에 있는 빈칸만 제거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다? 틀렸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말이다 이거죠. 양쪽에 있는 빈칸만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빈칸에서는 하나만 빼주고 하나만 유지해주고 나머지는 다 빼주는 거예요, 빈칸을. 예. 그러니까는 지금 해설 중에 단어 사이에는, 거기는 써있네, 단어 사이에는 한 칸의 공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백을 제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타이틀에는 양쪽 그 공백만 제거한다고 되는 거 잘못된 거죠. 중간에 있는 빈칸도, 예, 하나만 유지하고 빼버린다 이거죠. 거기 해설 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60번에 find니 뭐 find b니 하는 거는 실기시험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실기시험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뭐 분산 다 넘어가서 68페이지 74번 68페이지 74번에 보시면 count if s가 나와 있네요. 그 옆에 보면 count if도 나와 있고요. count if는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함수고, 그 다음에 랭크 함수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랭크 함수는 는 랭크 가로 열고 어떤 값 컴마 범위, 근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해준다? F4번키 눌러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옵션이 들어가는데, 옵션에서 뭐를 써야 되죠? 0을 씁니까? 1을 씁니까? 옵션이 뭐뭐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큰 수가 1등이에요. 대부분 옵션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VLOOKUP, HLOOKUP은 옵션 2를 쓰죠. 생략하죠. 그런데 랭크 함수는요, 옵션을 어떨 때 씁니까? 0일 때 생략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밑에다 제가 다시 표기해 드릴게요. 는 랭크를 써주는데 어떤 값을 써주고 범위를 정해주고 옵션을 쓰지 않습니까? 옵션을 쓰는데 옵션이 0일 때 생략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야? 큰 값이 1등이고 옵션이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거죠. VLOOKUP, HLOOKUP은 옵션이 1일 때 생략해요. 랭크 함수는 옵션이 0일 때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큰 숫자가 1등을 하잖아요.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그게 옵션이 0이라는 뜻이에요. 실기시험에 얘들이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기시험일 때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는 랭크 함수 쓰면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까? 옵션이 0인지 1인지가. 근데 이제 필기시험에 물어볼 때는 HLOOKUP은 1일 때 생략하고 랭크 함수일 땐 0일 때 생략하고, 그 숫자가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번에 보면 라지 함수 나와 있어요. 라지 함수는 뭐예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아라 하는 거죠. 몇 번째로 큰 거.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를 주고 빼기 라지 범위를 주고 콤마 2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맥스는 제일 점수 좋은 거 1등이고 1등 점수하고,
라지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니까. 예. 그 다음 78번에 보면 에버레이지가 나와있어요.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에버레이지 if도 있고 에버레이지 if s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 79번의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거예요. 빈칸만. 그 다음 80번에 보면 맥시멈, 그 다음에 미니멈 나와 있어요. 뭐 되게 쉬운 함수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82번에 카운트.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고요. 카운트 A는 카운트 all. 그래서 숫자든 글자든 뭐든 다 세는 거죠. 빈칸만 아니면 다 세는 거죠. 그 다음에 84번에 보면 메디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중간값. 그러니까 실기시험에 다음 중위값을, 중간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는, 메디안, 괄호 열고 마우스로 블럭 쭉 엔터 이러면 돼요. 실기시험 할 때는 걱정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필기시험에서 다음 결과별로 찾아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메디안을 썼을 때 결과가 뭔지를 내가 직접 머리로 계산해야 되잖아. 옆에 있는 모드는 뭐예요?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이 뭐냐? 하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계산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메디안은 중간. 이런 거예요. 는 메디안. 뭐 스펠이 틀렸다. 메디안 쓰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1, 3, 6, 2, 9.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1, 2, 3, 7, 9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 3, 7이니까 1, 2, 3, 7이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2와 3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5가 되는 거고요. 홀수계 같으면 가운데 접히는 숫자가 중간값이고, 짝수계라면 그 좌우에 있는 숫자의 평균값이 메디안이 되는 거고요. 메디안은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그 다음에 모드는 1, 1, 1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1이 4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1이 되겠죠. 중간값이 1이, 저기 최빈값이 1이 되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뭐냐 하는 거죠. 나머지는 보자. 그 다음 87번에 스몰은 뭐 몇 번째로 작은 값 찾는 거니까 라지하고 뭐 반대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stdv는 표준 편차 구하는 건데 이런 거 시험에 내기가 애매해요.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는 다음 표준 편차 값이 얼마냐? 그걸 어떻게 알아? 표준 편차 계산법을 모르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건데 표준 편차를 내가 계산하지는 않아요. 뭐 통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표준 편차를 내가 직접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엑셀에서는 는 stdv 괄호 열고 블럭 쭉 잡아주면 끝나요. 표준 편차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거래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내기가 참 애매한 게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다음 표준 편차 구한 값이 맞나요? 틀리나?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모르니까. 다음에 나오는 에버리지 if s는 뭐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s도 나오는 추세예요.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함수에 관한 거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댁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86쪽서부터 실전 모의고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함수만 문제가 풀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함수 문제만. 함수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 함수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아주 수월하죠. 좋죠. 이게 지금 특히 그 106페이지서부터는 관련도 문제들이에요. 관련도 문제들. 근데 관련도 문제는 우리 본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실기 수업은 내일 모레부터 하겠지만은 이 함수들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세요.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를 봐도 저희들처럼 엑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함수가 낯설어요. 낯설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함수를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데, 함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뜻을 알면은 명령만 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썸, 괄호 열고 범위를 주면 범위에 해당하는 합을 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범위의 합계를 구하시오, 함수는 알아서 쓰시오, 이게 아니라 썸 함수, 뭐 에버리지 함수 중에서 쓰시오 라고 알려주거든. 그럼 썸이 뭐고 에버리지는 아니까 썸 함수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거는 있어요. 다음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라고 하면 라운드를 써야 되고 에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마이너스 2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잖아. 자릿수는 외워야 되잖아. 다음 평균을 구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떤 함수를 쓰라고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괄호 열고 여기에 라운드 함수, 뭐 아니면 int 함수, 그 다음에 뭐 에버리지 함수, 그 다음에 무슨 함수를 주고 이 함수 중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에버리지, 범위 주고 컴마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풀어보시면 돼요. 유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VLOOKUP 쓰는 거, HLOOKUP 쓰는 거, 그 다음에 DAverage 쓰는 거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룰에 의해서 풀어보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모르시면 답을 보고서라도 쓰세요. 그런데 답을 보고 썼어. 그러면 머릿속에 안 남잖아. 키보드 연습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 답을 모르면 답을 다른 데다 연습장에다 쓰세요. 답을 보고 이 뒤에 보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보고 연습장에다 종에다 써보시라고.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에버리지, 가로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왜 나왔지? 아, 이 범위구나. 그럼 컴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뭐지? 모르겠는데? 아,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그렇게 키보드 손으로 종에다 써본 거를 다시 키보드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냥 답이 써 있으니까 눈 키보드로 그냥 또르륵 써고 엔터 탁 치니까 답이 나오더라. 아, 풀었어. 이건 연습이 아니잖아요. 키보드 연습만 한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손으로 수기로 써보시고, 써보면서 그 값의 의미, 함수의 의미, 라운드가 뭐지? 아, 반올림. 에버리지는 평균. 범위는 뭐지? 아, 여기는 왜 범위를 줬을까? 그 다음에 컴마 마이너스 1는 뭐지? 하고 되새겨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키보드로 써보면 연습이 그나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 이렇게 안 하시면 함수를 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됐어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면 머리에 박히잖아.
볼에다 글자 새긴 거잖아.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는 말은 무한 반복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무한 반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손으로 적어보고 적어본 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06페이지에 1번을 써야 되잖아요. 1번.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를 써야 될까요? 라지, 맥스, 스몰, 미니멈 중에서 는 라지를 쓰겠죠. 가로 열고 C3부터 C12를 쓰겠죠. 그리고 컴마 2 쓰겠지. 두 번째를 쓰니까. 괄호 닫고 앰퍼샌드 따옴표 안에다 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써야지. 는 라지 여기서 C3부터 C12번째 쓰고 앰퍼샌드 몇 점. 컴마 빼먹었네. 컴마 2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종이에다 써보고 저는 이제 종이에다 써보는 수준은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종이에다 써보세요. 써보고 나서 쓴 종이의 내용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봐야지. 그럼 두 번 연습하는 거예요. 수기로 써보고 키보드로 연습해보고. 숙달이 되시면 이제 직접 키보드로 써보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반복 하시다 보면 머리에 bek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연습이 다 끝나고 나서 몇 달 지났어. 그러면 실기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필기 관련도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공회에서 검정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상시시험 접수를 하세요. 근데 여기 시험장이 나와 있으니까 왜 안 나온다니? 상시시험에 시험장 확인 누르면 커말 1시험실 조회해보면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6월 28일 이후에 6월 말쯤에 이제 필기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모두 커말 여기 2시험장도 있어요. 2시험실도 있으니까 2시험실 조회해보면 또 아직 여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차이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급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시험 보는 거거든요. 1급하고 2급하고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난 1급 보는데 옆 사람이 2급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시험 봐서 알아서 나가면 되니까 시험만 보고 나면. 그러니까 이 시험장 마무리 져가지고 여러분이 접수하세요.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한 일주일만 필기시험 빡세게 하셔가지고 언제쯤? 6월 그러니까 그러네 6월 말쯤에 여러분이 시험 보실 수 있게끔 접수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목표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주일만 빡세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필기시험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 강좌가 끝나게 되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끝나잖아요. 이날 6월 25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실기시험 또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7월 초쯤에 늦어도 7월 초순에는 실기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시험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덜 했으니까 더 공부 열심히 더 해가지고 다음에 봐야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우리 필기 문제지, 필기 정리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 쭉 한번 들어보시고 방송 강의를 다시 듣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읽으세요. 이게 컴퓨터 역사가 이렇구나, 뭐 이런 거 있구나, 저런 거 있구나. 읽으세요.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모이시는 거 있으면 체크했다가, 그리고 이제 관련도 문제집 풀고 계속 문제 읽고 답 읽고 보시다가 그렇게 반복 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기 한 이틀 전까지는 잠은 주무시던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활동은 딱 중지하시고
주부 활동하시는 거는 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설거지 하는 거 있으면 애들 맡기시고 그래가지고 공부에 전념하셔갖고 시험 보시면 속된 말로 다 합격합니다. 그리고 합격하시면 우리 수업료 내신 거 있잖아요. 접수비 같은 거. 그 중에 일부 또 돌려주잖아요, 우리가. 이 자격증 취득하면은. 그러면 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좀 해주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거죠. 요거는 그대로 제가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공부방에도 그대로 얘가 올려놓을 테니까는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돼요.